제가 딱 한 15분 정도 해갖고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안에 좀 더우시니까 기지개 한번 피시죠. 편하게 기지개 한번 피시는 게 나으시고요. 한 15분 정도 해갖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질문하실 거는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질문할 거는 순서 이 형태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효과적인 이 발작만 방법은 요즘에 태비 유방은 어르신들이 뿌리고 하시기가 힘이 드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간단한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 황금비 뇌포에다 하이밸런스 한포 그리고 토양살충제 살균제 이거를 로타리 다 해놓고 두둑 만들기 전에 뿌려놓고 두둑을 만든다 생각을 해버리세요. 예. 한 번 하신다 그러면 그냥 뿌려놓고 로타리를 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탭이나 유막이나 이 비료 같은 거를 쟁기 갈 때나 로타리를 깊이 갈 때 하게 되면은 효과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탭이나 유막 같은 경우는 왜 일찍 하라고 하냐면 가스장이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가 판매하는 이 한금비나 하이밸런스 이런 비료는 가스가 없기 때문에 얇게 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로타리하고 그냥 끝낸다 그러면 그냥 얇게 갈아달라 그러고 두둑을 바로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고, 깊이 갈았을 때는 효과는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금비 뭐 내포에다가 하이밸런스 한포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지력이라고 저희가 원래 예전부터 판매하던 헤비우막 대신 비료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력 주포에다가 하이밸런스 세포 이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자별 아까 파종 시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수확 시기가 의성 지역은 너무 빠른 거는 안 돼요. 너무 빠른 거는 의성 지역에 심게 되면은 바이러스를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너무 빠른 품종은 품질이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의성 같은 경우는 품질을 저희가 이제 학원을 하기 때문에 많이 따지시는 이 품질이 좋아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빠른 품종, 원래 너무 빠른 품종을 어디다 심는 거냐면은 터널이나 하우스 안에 심는 품종이에요. 그리고 너무 빠른 품종보다는 중생종 아니면 중반생종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중생종 고추 같은 경우는 파종 시기를 조금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자체가 수확 시기가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시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늦게 하시는 게 낫고, 중반생종, 파워탄, 선샤인이라고 수키가 좀 늦은 품종들이 있어요. 이런 품종들은 이 파종 시기를 좀 빨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꽃망울이를 달고 봄밭에 심으시는 게 훨씬 나은 품종이고요.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품종은 기본적으로 탄전의 병계, 그리고 아까 이제 전에 있던 거는 뭐 칼락병까지 같이 되는 품종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우스 안에서 농약을 살포하시잖아요. 혹시 안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우스 안에서 농약을 몇 번 정도 살포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으세요? 3번 정도. 3번, 4번. 4번. 더 없으세요? 여섯 번. 일단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5번 맞습니다. 최소 5번을 주셔야 돼요. 6번. 하우스 안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3년, 4년 전에 하우스 안에 약을 아예 안 치신 분들이 계세요. 단촌에 9개에 100봉, 120봉을 심었는데 고추 다 갈아엎었어요. 왜 갈아엎었냐면은 하우스 안에 약을 한 번도 안 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추 묘종이 바이러스가 싹 전염이 된 거예요. 이거는 실제 단촌 9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간 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가서 검사를 하니까 바이러스가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우스 안에서는 최소 5번 정도는 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우스 안에서 한 발씩 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안 친 거랑 친 거랑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좌우를 합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런 다음에 약을 치실 때는 총체벌레, 그리고 진딧물, 세균성병약,
바이러스약 이거를 섞어서 언제 치시냐? 안 뜨거울 때 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아침에 거저 겉어내고 9시쯤 돼가고 이슬 좀 마른 다음에 그때 살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러분 하우스 안에서 약을 12시나 사이사이에 뜨거울 때 치시게 되면은 고추가 다 죽어요. 여러분 약을 치면서 이게 돋보기 현상으로 해갖고 고추가 아예 견디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물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준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뜨거울 때는 절대 물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안 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에 물 관리 하실 때는 이게 아까 이제 고추 마디를 짧게 만드는 방법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형제라 불을 켜봐. 고추 모상에서 이 묘상터가 있으시면요, 고추 크기가 입이 1매, 2매, 3매, 4매, 4매에서 5매 정도 나왔을 때 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이전까지는 물을 조금씩 자주 주시는 게 맞고요. 근데 4매에서 5매 해갖고 한 이 정도, 한 15cm 정도 자랐을 때 물을 줄 때는 물을 포트로 하셨다. 그러면은 이 구멍에 물이 나올 때까지 흠뻑 주셔야 돼요. 물을 흠뻑 줘놓고, 흠뻑 주려면 어떻게 주셔야 되냐? 물을 한 번 싹 주시고 또 가갖고 한 번 또 주시고 한 2-3번 정도 주셔야 밑에 구멍에 물이 나올 때까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줘놓으면 어떻게 되냐? 고추가 마를 때 양가에만 말라요. 양가에가 마르면 물을 양가에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가운데가 말라오거든요. 그럼 이때 가운데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직파했을 때는 얘기가 틀린데 포트류 같은 경우는 물을 이렇게 주시면 마디가 짧게 자라요. 마디가 얼마 정도 짧게 자라냐면 2.5cm에서 3cm 정도까지도 맞추실 수가 있어요. 심할 때는 한 30cm 정도 되면은 실제 고추 묘성이 어떤 묘종이 좋냐면은 키가 한 30에서 35cm 정도 되는 묘종이 고추 묘가 제일 좋은 묘거든요. 이게 45, 50 됐다. 절간이 길어요. 원래는 이게 절간, 이게 마디 사이를 2.5에서 3cm 정도 사이로 맞춰줘야 이때 키웠던 게 봄밭에 우리가 심게 되면은 올 개수가 다 결정이 돼요. 그리고 고추 키를 최대한 작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 보시면은 고추 키워놓고 이런 식으로 자라요. 그러면은 양가의 거는 안 좋다고 딴짓 줘요. 가운데 거는 내가 심어요. 큰 놈이 좋지. 근데 문제는 작은 고추 집은 농사 잘 돼요. 달리는 양 더 많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논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물을 주실 때 항상 한 3월 한 20일에서 25일쯤 됐을 때 물을 흠뻑 밑에 새도록 줘놓고 양가위가 마르면 양가위를 주고 이틀 정도 있다가 가운데가 마르면 그때 물을 준다 생각을 하세요. 고추 절대 말라 죽지 않습니다. 말라 죽이기가 어려우세요. 물 주시는 방법을 이 형태로 하시면은 이거는 뭐 조생종, 주생종, 망산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추, 전부 다예요. 물 주는 방법을 이 형태로 주시면 수확량이 더 늘어나게 되겠어요. 많게는 20에서 30%까지. 포토가 아니고 그냥 직파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한 3월 중순쯤 돼갖고 너무 흠뻑 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직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재배했을 때 물을 한 3번, 4번 주면 끝나실 거거든요. 땅이 안 마르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좀 줘놓고 마르면은 마른 데 위주로 주시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좀 많이 마를 때 전반적으로 놔둬야 되고, 고추면은 아셔야 되는 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꺾여도 안 죽어요. 죽으면 저한테 물어내라고 하시죠. 이 상태에서 죽이려면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있어야 얘네가 바스락 걸려요. 그냥 이 상태에 있다고 고추면은 절대 안 죽습니다. 말랐을 때 12시에서 3시 사이에 뜨거울 때는 물 절대 주지 마세요. 절대 안 죽으니까. 죽으면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물 주는 방법은 최대한 말리면서 키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요. 하얗게 자라요.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까맣게 변하게 되겠거든요. 그게 수분 때문에 그런 거라. 그리고 요 상태에서는 물 주는 방법을 최대한 말리면서 준다 생각하시고, 포트면은 흠뻑 주고 말린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맞춰주셔야 돼요. 고추묘 자라게 되면은, 포트묘 같은 경우는 양 가해가 작으면은 가운데로 옮겨주시면은 이걸 키는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옮기냐? 4월 초쯤, 그리고 한 중순쯤 되면 한 2번 정도. 근데 한 번만 옮기겠다 그러면 한 4월 5일쯤 되면 한 번만 가운데 거를 가쪽으로, 가쪽 거 안 자란 거를 가운데로. 그럼 키가 거의 비슷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봄밭에서 물관리 물어보셨는데, 스프링클러, 분소호수, 점적호수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점적호수, 분소호수, 스프링클러 모두 똑같습니다. 물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작년에 우리가 농사를 졌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물었던 게 문제거든요. 가물었던 게 문제인데 어느 분이 농사 제일 잘 됐냐? 논땅에다가 물 대신 분. 논땅에다가 그냥 물 댔어요. 한 2번, 3번 정도. 이분이 농사 제일 잘 됐어요. 왜냐면 5월달부터 8월 중순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물 주는 방법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물량이 많다. 물이 물 많어. 그러면 스프링클러나 분소호수를 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물이 양이 별로 없어. 점적호수를 주셔야 돼요. 왜 점적호수를 주시라고 그러냐면은, 점적호수는 비닐 안에 호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발이 잘 안 돼요. 그럼 내가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점적호수를 주시는 게 나은 거고, 점적호수를 주실 때 물을 몇 시간 주냐? 한 15시간, 20시간 줘야 돼요. 대부분 실수하는 게 점적호수 깔아놓고 3시간, 4시간 주세요. 그러면은 이 멀칭 안에 물이 안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내 물량 많다. 분소호수나 스프링클러, 분소호수는 30분에서 1시간, 30분만 주셔도 은근해요. 스프링클러는 3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점적호수는 12시간, 15시간 해갖고 물, 가능하면 이 헛골에 보일 때까지 물을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추 수확량, 실제적으로 제가 평당 5근에서 6근 따신 분을 봤거든요. 가운면에 엄정용 씨라고 800평을 하셨는데, 이분이 헛골에다 멀칭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거기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비가 오든 바람 불든 일주일에 2번씩 3시간씩 물을 계속 돌린 거예요. 5월 20일부터. 나중에 가서 수확량이 평당 5건, 6건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들이 다른 걸 안 하시고 이 물 관리만 바꿔주셔도 수확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물 주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작황이 좀 괜찮은 편이었고, 물 못 준 분들은 심어놓은 그대로의 사이즈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면적을 줄이시되 물 줄 수 있는 데다 심으셔갖고 수확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권장드립니다. 봄밭에서 농약을 살포하실 때 몇 곳씩 골통 살포를 하세요? 2골. 한 곳씩. 이 봄밭에서 살포하실 때는 한 곳씩 살포하셔야 된다. 이게 어르신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약치는 간격을 7일, 10일 땡기지 마세요. 7일, 10일 땡기게 되면 힘드시잖아요. 10일, 13일 늦추셔도 돼요. 단 한 곳씩. 이게 왜 그러냐면 3골, 4골씩 하고 잡아주시는 분들, 5골씩 잡아주시는 분들, 약치고 나서 제가 3골, 4골째 가서 앉아가고 봐요. 고추에 약이 묻었는지 하나도 안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살포해야 되는 거는 고추 열매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위에다가 물만 주고 계세요. 그래갖고
이 방법을 왜 바꾸시라 그러면 바이러스 많이 온다, 병이 많다, 벌레 많이 먹는다. 이분들은 특히나 한 곳씩 치셔야 돼요. 그리고 약 치시는 간격을 10일, 5일 땡기지 마시고 차라리 늦추세요. 한 12일, 13일로. 오히려 한 곳씩 치시는 게 훨씬 농사에 득이 됩니다. 약값도 줄일 수 있고, 한 번 칠 때 이제 힘드시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약 치는 횟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세요. 바이러스 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한 곳씩 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추 품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작하는 이 칼탄시나 고추가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작년에 바이러스가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잠두 바이러스라고 좀 특이한 바이러스로 넘어가고, 일반 품종들은 이 내면성이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칼탄시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수확 시기도 이거는 좀 빠른 품질이고, 간은 거대가고, 그리고 이 품질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잘 나오는 편이었고요. 이 의성이나 안동이나 이 근처 작황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 다음에 파워탄 고추는, 이 칼탄시나는 칼라병이랑 탄저병이랑 같이 되는 고추고요. 파워탄은 칼라병은 안 되고 탄저병만 되는 고추인데, 이거는 수확 시기가 좀 늦어요. 그리고 땅이 안 좋은 분들, 칼탄시나는 땅이 좋은 분들, 내가 물 많이 줄 수 있어, 땅이 좋은 분들 하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다 얘기하실 거고요. 여러분, 칼탄시나는 달리는 양이 좀 많이 달리는 스타일이고, 땅이 안 좋은 분들은 오히려 파워탄 고추를 하시는 게 낫고요. 여러분, 파워탄은 수확 시기가 좀 늦기 때문에 파종을 좀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힘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재배하시기가 좀 원활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물고추라고 이제 품질 많이 찾고 이 탄저나 이런 거 크게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만물고추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거는 탄저 대병은 아니기 때문에 약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복합만물, 이 고추 또한 이제 작년에 하셨던 분들, 복합만물은 수확 시기가 좀 빠르거든요. 빠른데 이제 작년에 하셨던 분들 해갖고 발음들이 복합만물 고추도 괜찮은 편이세요. 이거는 수확 시기도 아주 빠른 거 아니고, 의성 쪽에는 너무 빠른 고추를 하시면 안 되는데, 수확 시기도 그래도 빠른 고추면서 품질 이런 게 괜찮은 고추고, 그리고 한적힌 고추는 이거는 이제 홍초 출하하시는 분들, 이거는 열매가 굉장히 굵어요. 굵으면서 수확량도 많은데 겉으로는 약간은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PR 빅찬스라고, 이것도 수확 시기가 좀 빠르면서 칼라병하고 탄저병이랑 같이 되는 고추이고요. 그 다음에 점핑탄 고추는 이건 탄저나병의 고추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숫기가 많이 빠르면서 품질이 굉장히 좋은 고추예요. 그리고 칼라병은 이 고추는 안 되는 건데, 이제 동자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은 품종이고요. 그리고 이상으로 불을 켜? 이상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은 다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죠. 예. 내가 목사 여쭤보니 저는 이제 어떤 게 아니는데, 이게 말씀드렸거든. 저 색이 한밭에 있는데도 칼라가 붉은색이 있고 분홍빛 나는 색이 있고 이렇게 완전히 상승해서 그러니까 열매가 아버님이 하셨을 때 어떤 데는 색이 빨갛고 어떤 색은 좀 연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햇빛 받는 양이랑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고추 색깔을 내는 데 필요한 게 햇빛하고 온도하고 당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밭자리에 따라서 영양분이 있는 땅이 있고 덜한 땅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예, 아버지, 아까 연사 피해를 줄이는 방법. 연사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황금비익제 같은 걸 살포하시고요. 왜냐면 이게 태미 유박이 들썩은 게 들어가면은 연작장애를 더 발생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가스 없고 이제 황금비 이런 거, 이게 토양계량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살포하시고 토양 살균제를 뿌리셔야 돼요. 제가
네. 연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황금비입제만 치시면 돼요. 제가 고통이가 좀 들으시죠. 연장자가 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탭이나 유방이나 좀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서 이게 당일연도에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한간비 입제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간비 입제 내에 이게 이 레니게이트라고 레노게이트라고 해갖고 토양계량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땅을 얘네 이제 좀 복잡한 용어인데 공묵하라고 얘네가 땅을 숨 쉴 수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력이나 한간비 입제나 저희가 땅에 뭐 마늘밭에 뿌렸다. 3월달에 풀을 뽑는다. 태비를 이만큼 놓았을 때 풀이 잘 안 뽑혀요. 근데 황금비나 지력이나 이런 걸 뿌리고 우리가 풀을 뽑게 되면은 이게 6개월밖에 뭐 4개월밖에 안 돼서도 땅이 부들부들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땅을 좋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땅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황금비 입제나 지력 입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굳이 아버님이 뭐 다른 거 석회나 이런 것도 넣으실 필요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이제 한국 아니고 망고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형님. 이게 약을 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약 치는 간격을 좀 늦추더라도 한 골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 서 있고 고추가 여기 있다. 약을 퍼지게 해갖고 가능하시면 밑에서 위로 열매에 맞게끔. 근데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세 골, 네 골 해놓고 위에서 주기 바쁘세요. 그러면 열매에는 약이 아예 안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한 골 잡아놓고 옆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반촌에 가면은 백스테 동상이라고 약을 500만 치거든요. 고추밭에 놀러 가요. 그러면 약을 입을 한 골씩 치는데 가서 한 10분 얘기할 동안 안 가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들면서. 근데 그만큼, 근데 이분은 약을 11강립으로 안 쳐요. 500만 치는데 한 3일 걸리는데 11강립으로 계속 치면 힘이 드시잖아요. 이분은 13일, 12일, 뭐 15일 늦출 때도 있고요. 근데 벌레 먹는 거나 병이나 거진 그래도 깨끗하게 농사를 져요. 그 이유가 이게 한 골씩 치는 부분이 제일 좀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이러스 오는 것도 한 골씩 친 거, 세 골씩 친 거 천지 차이예요.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신 거? 예. 약간 빨리 쳐요. 연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뭐 황금비를 보게 되면 예. 보통 우리가 뭐 농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3년, 4년 일에 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황금비를 줘도 예. 대략 3년이나 4년은 하고 예. 그 자리를 옮겨야 되는지 아니요. 황금비를 쓰게 되면 계속 한자리에서 해도 저는 옮기지 말라 그래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황금비를 쳤다. 그러면 어차피 땅을 개량시키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굳이 여기 하다가 일로 옮겼다가 왜 그러면 이게 옮기는 게 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이 땅에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이 땅의 특성을 아는데 이 땅은 고추 농사 또 처음이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는 한 군데 계속 지시라 그래요. 내가 덫이 있는데 여기 잡고 여기서는 볼을 7cm 넣으니까 예. 이거 이상한 점이 되거든. 예. 나는 이걸 1m 50사이를 강빙을 끼웠다. 아유 좋죠. 왜? 예. 우리가 소남표 대비하자면 이제 탄소 동화력이 이렇게 나 니그만 안 듣고 내 식대를 한다 했는데 3년 전에 50몇씩 비가 왔을 때 예. 우리 동네 거기 80%가 다 나가고 그래도 나는 이랬거든. 그러니까 고추 농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넓게 심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씨앗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넓게 심고 물을 많이 주면은 실제적으로 한 포기에 한 근까지도 따요. 근데 우리가 못 따는 이유가 뭐냐면은 촘촘하게 심어놓고 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얘네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고 고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좀 넓게 심으시고 물 자주 주고 하면은 수확량은 절대 안 떨어진다. 오히려 많이 늘어나요.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정보병하고 민간병하고 차이가 뭐예요? 청고병은 공기중으로 전염되는 병이에요. 요즘에 청고병은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면 잘 안 나와요. 문제는 흰비단병이 한 3년, 4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흰비단병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고추 우리가 직파하시는 분들 요 상태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봄
봄밭에서 5월 중순쯤 됐는데 시들시들 몇 포기씩 죽기 시작한다. 그러면 청국병을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게 몇 포기 죽기 시작하면서 이게 물 따라서 슬 번지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흰비단병은 뽑아갖고 뿌리 쪽을 보면 허옇게 거미줄 같은 게 껴있어요. 이게 심해지면은. 그래갖고 이제 그 부분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이 줄기랑이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제가 사무실에서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청국병은 잘라갖고 물에 담갔을 때 흰 액체가 나와요. 청국병은. 근데 요즘에 제가 밭에 돌아다녀보고 확인해봤을 때는 청국병은 있는 그대로 얘기드리면 거진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얘기해도 되고, 지금은 열에 거의 9이 흰비단병이에요.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습니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